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녕하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아마 최근 2주간 마음이 꽤나 심란하셨을 겁니다. 옆 동네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리플 ETF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동안 정작 우리 계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장 이더리움은 300달러 선에서 지루한 행보만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더리움은 끝난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팔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나? 이런 고민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축포에 취해 있는 지금 시기가 이더리움에 여러분의 자본을 집중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데이터와 로드맵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다음 달 12월에 예정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모든 판을 뒤집을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기관들이 조용히 이더리움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냉정하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 즉 센티먼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주인공은 명백히 이더리움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초부터 이어진 자금 흐름을 보면 솔라나와 리플 관련 상품으로의 순유입이 이더리움을 일시적으로 상회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썸네일을 뽑아냅니다. 이더리움의 시대는 갔다. 가볍고 빠른 코인이 미래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투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중이 환호하며 몰려가는 곳은 항상 고점이었고 대중이 지루해하며 외면하는 곳이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착시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머니, 즉 진짜 세력들은 개미들이 솔라나와 리플의 변동성에 취해 이더리움을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면 단기 투자자들의 지갑에서는 이더리움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1년 이상 장기 보유 홀더들의 지갑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손바뀜입니다. 가벼운 손에서 무거운 손으로 자산이 이동하고 있다는 건 폭발적인 상승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12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바로 차기 하드포크인 푸사카 업그레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5월에 있었던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기억하시지만 다가오는 푸사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파급력만 놓고 본다면 푸사카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푸사카의 핵심은 피어다스, 즉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 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2차선 국도였다면 지난 5월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이번 12월 푸사카를 통해 비로소 100차선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겁니다. 이게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이어 2 네트워크들의 데이터 처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단순히 수수료가 조금 싸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죠. 이는 곧 베이스,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그리는 더 버즈 로드맵의 정점이 바로 다음 달에 실현되는 겁니다. 기술적 호재가 코앞에 있는데 가격은 횡보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기회는 없습니다. 감으로만 투자할 수는 없겠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력한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무려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기관 자금이 이토록 거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유입된 자산은 전 세계에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테이블 코인 데이터입니다. 현재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약 2조 8,2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압도적인 비중이 여전히 이더리움과 그 레이어 2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빠르다, 트론이 싸다 해도 전 세계의 진짜 돈들이 결제되고 정산되는 금융의 본질은 여전히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가격은 3,100달러 선에서 멈춰 있지만 네트워크가 처리하는 자산의 규모와 기관의 매집량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은 2022년 하락장 이후 처음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만 바닥이라면 가치 투자자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인 비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작년 11월 방콕 데브콘에서 저스틴 드레이크가 처음 제안했던 빔체인 기억하십니까? 당시엔 그저 먼 미래의 구상 같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스펙이 확정되며 개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빔체인은
기존 비콘 체인의 기술적 부채를 청산하고 블록 생성 시간을 4초로 단축하며 영지식 증명을 통해 즉각적인 완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더리움이 보안성과 탈중앙화라는 강력한 무기에 속도라는 날개까지 달게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더리움을 낡은 구형 엔진 취급하지만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지금 엔진을 통째로 람보르기니급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단기적인 기폭제라면 빔체인은 2026년 이후까지 이어질 장기적인 상승 랠리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진보한 기술주를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효과가 6개월이 지난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시 핵심 변경 사항 중 하나가 검증자의 최대 스테이킹 한도를 기존 32 이더리움에서 2048 이더리움으로 대폭 상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치가 가져온 나비 효과는 엄청납니다. 대형 고래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수백 개의 지갑을 쪼개서 관리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면서 스테이킹 운영 효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는 곧 스테이킹 락업 물량의 증가로 이어졌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유통 물량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를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고 남은 물량은 스테이킹 컨트랙트 안에 묶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공급 충격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물량이 잠기다가 수요가 조금만 폭발해도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것이 바로 공급 충격의 원리입니다. 12월 푸사카 업데이트 뉴스가 대중에게 퍼지는 순간 얇아진 매도 호가창은 순식간에 뚫려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솔라나와 리플의 선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또한 훌륭한 프로젝트이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가야 할 자산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답은 여전히 이더리움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왜 실물자산 토큰화의 기반으로 이더리움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융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와 안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국채, 부동산, 주식이 토큰화되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때 그 막대한 자산을 1초에 수천 번 멈추거나 재부팅될 수도 있는 네트워크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벼운 트레이딩과 밈코인은 솔라나에서 놀겠지만 묵직한 금융자산과 기업의 비즈니스는 이더리움 위에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TF로 인한 단기적인 자금 쏠림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 결국 돈의 본질은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렌드를 쫓지 마십시오. 플랫폼을 선점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12월 푸사카라는 거대한 호재를 앞두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그 성능이 입증되는 연말 시점에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하여 3,900달러에서 4,200달러 구간까지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최소 20%에서 30% 이상의 안전마진이 확보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투자의 격언 중에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죠? 반대로 말하면 소문에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12월이 되고 뉴스가 쏟아지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공포를 매수해야 할 어쩌면 이번 사이클에서 주어진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의 지루함을 견디는 자만이 다가올 폭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시장이 다른 곳에 한눈 파는 이 순간 조용히 승자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